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지난 1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 수정치가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악화됐습니다. 겨울 한파로 인한 영업 악화와 건설 지출 감소가 주된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 상무부는 1분기 GDP 수정치가 마이너스 1%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예비치 0.1% 증가와 전문가 예상치를 모두 밑돌았습니다. 이는 2011년 1분기 이후 첫 마이너스 성장률입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크게 감소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 24일까지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전 주보다 2만 7천 건 감소한 30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이 예상한 31만 8천 건을 밑도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1분기 부진했던 경제가 반등하면서 수요가 개선되는 것을 대비해 기업들이 고용을 늘리고 있다는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미결주택 매매가 2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전미 부동산협회는 지난 4월 미결주택 매매가 전월 대비 0.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 1% 증가에는 못 미치지만 2개월째 증가세를 기록한 것입니다. 지역별로는 중서부에서 5%, 북동부에서 0.6% 증가했습니다. 반면 서부에서는 2.9%, 남부에서는 0.6% 감소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프랑스 최대 은행 BNP 파리바에 10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 법무부가 이란, 수단 등과 비밀리에 금융 거래를 한 BNP 파리바에 100억 달러 이상의 벌금을 추징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벌금은 미국 정부가 개별 은행에 부과한 벌금 중 최대 규모입니다. 한편 BNP 파리바의 불법 금융거래에 대한 조사는 미국 법무부와 뉴욕 검찰, 재무부 등이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일드 박미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하루 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1분기 GDP가 예상보다 하락했지만 고용 관련 지표가 개선됐기 때문인데요. 마감 지수를 보면 다우지수가 0.39% 오른 16,698을 기록했고 나스닥이 0.5%, S&P 500도 0.5%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기록했습니다. 먼저 마감한 유럽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영국 증시가 0.29% 올랐지만 프랑스와 독일은 소폭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한편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는 2020 돌파 실패하면서 또다시 약보합권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관의 매도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5월의 마지막 거래일 5월장 리뷰해보고 6월장에 대한 전략도 살펴보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일드 1부 시작합니다. 네, 청송촌놈의 증시타파 샘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박미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 교포 여러분, 그리고 각 증권사에서 악정못하는 우리 증권인 여러분, 그리고 각 국내외 펀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어제 시장은 소폭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장 막판 들어 상승폭을 반납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이 드디어 올해 마지막 거래입니다. 5월 시장 리뷰 부탁드리고 6월장에 대한 전망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글쎄요, 5월장이 굉장히 다사다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5월장 그 차트로만 보면 굉장히 좋은 장이었죠. 차트만 보면 1940에서 2020까지 뜨는 80포인트 뜨는 그런 장이었습니다만 내용면으로 보면 행복하지 않는 장이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장 자체는 여러분 보다시피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갖고 있는 종목은 오르지 않고 소위 말해서 저퍼주, 그다음에 이제 고가주, 어제도 이제 삼성전자 주가였죠. 삼성전자가 어제 2% 상승은 전체 우리나라 증시의 한 0.5% 상승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장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삼성전자가 정상적으로 빠졌다면 어제도 체감지수는 1% 이하 하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는 장세였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만 일단 6월 장세를 한번 예측해 볼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5월 장세는 여러분 보다시피 피봇대로 움직였어요. 5월은 굉장히 좀 크게 움직일 것이다 했는데 뭐 예상대로 거의 맞을 것 같아요. 제가 5월은 바닥이 이제 1940포인트에서 2030까지 가능하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2000포인트 이상은 오버슈팅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지수에 대해서 거의 맞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상승 자체가 굉장히 허허실실한 그런 장세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일단은 주봉으로 봤을 때도 다음 달도 특별한 이유 없는 장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은 제가 볼 때는 2030까지 열려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장 자체는 볼륨적인 상단 주 피봇에 달렸기 때문에 호락호락하지 않는 그런 장세가 예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간 지금 지수 그리고 글로벌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증시도 여러분 보다시피 다우존스 지수도 거의 헉헉거리고 있거든요. 사실은 뭐 어거지로 좀 올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다우존스 지수도 일목균형표의 구름 형태로 봐서 범위로서 변곡돼야 되는 그런 자리다. 그리고 나스닥은 뭐 여러분 보다시피 그렇고요. S&P도 신고가 형태 모양이 우리나라와 똑같은 고가주 위주로 가는 그런 부분. 그리고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독일 지수, 영국 지수도 그런데 지금 보시면 선진국 지수 소위 말해서 G7 지수들은 거의 신고가 경신 전후에서 되는데 우리나라 증시를 비롯하여 일본 증시 그리고 상해 증시 이런 증시로 봐서는 아직까지 힘을 못 쓰고 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 증시는 중간 좀 끼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느냐. 그러면 과연 글로벌이 증시가 실제로 실적이 호전되가 그런 부분이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통화정책에서 그 선진국 위주로 가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이제 속된 말로 바탕이 없는 상승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실 때 조금 6월 장세는 본격적으로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6월 만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기장이 지금 영업일수로 한 8일 정도 남았는데 굉장히 부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4월 중순부터 4월 초순부터 원화가 1,050원 이하 갔습니다. 1,050원 갔으면 제가 말씀한 원화 강세의 3개월 후 3개월 후라는 것은 이번 달 6월 달 말부터입니다. 6월 말부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원화 강세의 영향이 굉장히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금리보다 사실 원화 강세에 더 직격탄을 맞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세 지금 장이 좋아졌다. 장이 3월에는 제가 볼 때 이 상승에는 우리 개인들이 좀 먹었겠지만 5월의 상승은 전형적인 삼성전자와 네이버 저포 주식들의 상승이기 때문에 전혀 먹지 못하는 그런 장세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장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간 지금 장세에서는 제가 볼 때는 공격적인 투구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쉬어 가는 그런 국면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물망 차트 위쪽은 저는 오버슈팅 그리고 그물망이 줄어드는 상태. 그물망이 줄어드는 것은 거래량이 줄어드는 상태라고 보거든요. 거래량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주가가 떨어질 때는 호가 공백에 의해 쉽게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3일 전에 주가가 미국이 떴을 때 우리나라 떨어지는 30포인트 떨어질 때 여러분 보셨겠지만 호가 공백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6월장이 더 힘들 것 같아요. 5월장이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롯데, 아모레 이런 그룹을 산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저는 최근에 여러분들 때 삼성전자 이야기는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를 제가 3년 부르짖어도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안 사기 때문에 안 부르짖는데 과연 그런 주식들이 상승해가 지수만 올려는 그런 허우대 멀쩡하지만 속이 안 찬 그런 알곡들의 주식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간 지수는 제가 볼 때는 경기지수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목균형표로 봤을 때 여러분 구름이 어제 선행스팬2가 움직이는 날이었죠. 어제 선행스팬2가 52일의 변곡에서 선행스팬2가 움직이는 날인데 오늘이 굉장히 강건입니다. 네, 강건이다. 이렇게 보는데 오늘이 만약에 주가가 아닙니다. 이번에 이제 주가가 자체가 전환은 나방이 탈한다. 아직까지 주식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추세는 살아있습니다. 전환선을
이번에 하방 이탈한다면 장은 조금 힘들어질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봅니다. 참 요즘에는 안 보이는 차들이 많아요. 장대 음봉 내고 그 이튿날 장대 양봉 내는 거 이런 차들을 5년 동안 찾아봤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그만큼 지금 장세는 우리나라 장세는 파생의 영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파생의 영향이다 이렇게 보고요. 어제부터 여러분 보다시피 기관들이 힘을 좀 쓰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기관들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어제 플러스다가 어제부터 170억을 읽고 있어요. 옵션에서. 개인들은 이제 끝이 안 보입니다. 240억, 250억 읽고 있습니다. 파생에서 250억 읽고요. 외국인들이 170억 어제부터 읽고 있다. 그만큼 시간 가치가 뚝뚝뚝뚝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 수익을 말하다 해서 옵션의 기본 형태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녁 8시 수익을 말하다를 보시면 옵션이 왜 이런 사태가 나고 지금 주가가 왜 이런 사태가 나는 것을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놨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 공지사항이 있었죠? 제가 여러분들 서울경제TV와 애널리스트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주식이 증권회사 어제 명퇴하신 분 많은데 증권회사 출신이나 그리고 주식을 깊이 공부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선물을 깊이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서울경제나 저에게 전화 주시면 저희들이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선물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성 전용 선물 교육을 내일 낮 11시 서울경제와 더불어 영등포구 청로 5번 출구 직진 우연편에 한성병원 302호 주원투자에서 내일 11시부터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착순 30명 내 성질하시죠. 1분이라도 늦으면 문 안 열어주는 거 아실 겁니다. 오실 때 물과 음료수 식사를 준비해가 오시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선물은 지금 선택임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그래서 내일 여성분들만 남성분하고 섞어 교육하니까 여성분들이 싫어해서 여성분들만 교육을 내일 11시부터 합니다. 11시부터 하니까 여러분 일찍 오셔서 자리 잡으시고요. 일단 내일부터 공부를 꼼꼼하게 제가 가르쳐 줄 생각입니다. 하여간 여러분 선물을 배우실 분 그리고 선물을 깊이 공부하실 분 애들이 공부하실 분들은 서울경제나 저에게 전화 주시면 새로운 삶을 열리는 길을 분명히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간 지금 장소에서는 선물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선물의 형태 지금 보시면 가기 차트를 보면 아직까지 선물이 살아있는 추세가 뚜렷하게 보이는 그런 국면입니다. 일단 보고요. 선물의 매물대 형태를 보면 지금 자리에서 포진되어 있다. 포진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조금 이 하방 쪽에 수익 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올라가는 족족 때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선물의 평균 가격은 260이라서 265까지 찍는 이런 모양을 보였습니다만은 지금 자리에서는 팔기도 그렇고 사기도 그렇고 애매한 자리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해치성 매매가 중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물망 차트로 보시면 중심 가격은 여러분 보다시피 257점에서 261 사이에 있는 중심 가격대에 있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 장 자체가 어제 이제 삼성전자요. 어제 삼성전자 주가입니다. 어제 여러분 보다시피 주가가 실제로 그렇지만 상승 종목에 비해서 하락 종목이 3대 7로 굉장히 ADX가 안 좋았다. 질 자체가 안 좋은 시장이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 여러분 볼륨저 밴드로 봐서 이게 볼륨저 상단이고 중단입니다. 2040까지 열려있는 그런 부분인데 글쎄요. 뭐 저거까지는 아닐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이 점진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피봇이 굉장히 폭이 좁습니다. 피봇이 폭이 좁다는 것은 오늘 주가도 움직임 자체가 별로 크게 없을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제가 여러분에게 이번 달 지난달에서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가 복지부동이다라고 했는데요. 지난달 여러분 내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폭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폭등이 있고 또 내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 먹겠습니까? 내려갈 때는 내 종목 내려가고 오를 때는 저 퍼지 올랐습니다. 먹을 게 없었어요. 먹을 게 없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지수만 보면 내 종목 속된 말로 환장합니다. 내 종목 10% 15% 빠져가 환장하는데 절대 그래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이 40%를 넘어서 있는 부분에서 여러분 종목이 당연히 빠지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보니까 지금은 인내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액션은 안 취하는 게 좋다. 왜 그러냐면 월 피벗이 곧 나옵니다. 월 피벗이 오늘 마지막 월 피벗이 곧 나오니까 여러분께서 6월 월 피벗 나온 다음에 액션을 취하는 게 현명한 그런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개인들이 또 옵션에서 어제 현재 250억 몰려 있습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인데요. 제가 5월달 지난 4월달 5월 만기 때도 우리 개인들이 6천억 잃었습니다. 600억 정도 잃었죠. 합쳐가지고 굉장히 잃었는데 이달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데미지를 많이 입는 그런 장세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번에 6월 만기 때 굉장히 리딩을 정확히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매매를 하지 마라고 했는데 매매를 세가 데미지가 좀 큰 데미지가 입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참 지금 자리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옵션의 프리미엄 자체가 워낙 빠른 속도로 빠진다. 정성은 또 옵션까지 이야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옵션이 선물이고 주식이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본전 생각하지 마시고 짧게 하시고 지금부터 신규 매수는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장세 여러분 글로벌 증시의 신고가 그렇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답답할 수밖에 없죠. 뜬다는 게 내하고 상관없는 100만 원짜리 주식만 뜨는데 현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50만 원짜리 이상의 주식이 뜬다고 이 종합주가지수가 뜨더라도 내가 애달아 할 필요 없다. 내 때가 온다. 주식은 순환매입니다. 순환매의 때가 오니까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마시라.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허락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저는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선물 외에는 그리고 주식 우량주 장기 투자 외에는 절대 매매하지 마라. 제가 하고 싶고요. 주식을 솔직히 말리고 싶습니다. 저도 어떤데 내가 왜 이 길에 발을 들이려나 후회스럽고 가슴 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주식과 선물은 특히 주식은 안 하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혹시 꼭 하고 싶으면 선물을 배우셔가지고 주식하고 같이 해지 상태, 보험 상태에서 주식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21일평 자체가 굉장히 급속히 올라갑니다. 21일평이 제가 어제부터 급속히 21일평 올라가는데 굉장히 화근이 될 것 같다. 21일평이 그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견적차도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 굉장히 이번에 21일평 상승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최근에 선물 전문가들을 제가 다 전멸시켰습니다. 저희 회원 여러분들이 거의 10,000 포지션이거든요. 우리 개인들이 여러분 아다시피 15,000 포지션인데 저희 회원이 10,000 포지션입니다. 청송조님 클럽 선물 클럽이 10,000 포지션입니다. 누구든지 도전하면 분명히 코피 터집니다. 내 말은 뭐냐면 다른 시황은 몰라도 저 시황은 꼭 같이 하십시오. 어느 쪽이든지 기관이든지 외국이든지 10,000 포지션 움직이는 데는 절대 없습니다. 없으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주가의 움직임 저도 1조를 하고 있다. 제가 복지부동이면 복지부동의 1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이거는 기관도 인정하고 외국인도 인정합니다. 여러분 어느 신문 경제신문 전문가로 선물 다 주었습니다. 그 돈 다 저희 회원제 때 왔습니다. 내가 분명히 이 말을 하는 것은 저 시황에 참조를 꼭 하시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만큼 지금은 선물의 움직임이 주가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그리고 그 선물의 움직임에 청송촌놈도 일조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셔야 되고 내일 11시 여성을 위한 선물 강좌 있습니다. 여러분 청송촌놈 시청원입니다. 네, 이번 한 달 지수는 올랐지만 일부 종목만 올랐기 때문에 건강한 상승이 아니었다라고 분석하셨죠. 신규 매매는 자제하고 6월장 대응하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느덧 5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월봉으로 보면 코스피 지수가 4월 대비 2% 이상 올랐는데 6월 시장 전망 부탁드리고요. 추천 정보도 AS도 함께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 같은 경우가 이제 정고점에 대한 돌파 체크를 좀 하자라고 좀 말씀드렸던 하루였는데 일단은 역시나 2020포인트를 1포인트 차이로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2021포인트까지의 상승 이후에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와주었는데, 일단 어제 기관들의 매도세가 또다시 나와주면서 매수했던 그런 기관들이 그제 왜 매수했을까 싶을 정도로 좀 단발성으로 끝났던 하루였다라고 좀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어제 상당히 좀 지루한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에 좀 나홀로 그런 매수세가 좀 나와주었는데, 좀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코스피 월봉 차트로 보시면은 상당히 지금 좀 중요한 자리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일단 6월 달에 증시가 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캔들 자체가 일단은 전월의 고점을 일단은 돌파하는, 이번 달에 돌파하는 그런 캔들이 좀 나와주었다는 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각 보조 지표들이 일단은 바닥을 다지면서, 현재 상당히 좀 안정적인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최근에, 왜 이렇게 종목들이 못 가냐.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단기간에 지금 지수 자체가 5월 초에 1934포인트부터 2022포인트까지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기관들의 매수세로 좀 들어온 게 아니라 순전히 외국인들의 순매수로 올라왔다는 부분인데, 정말 중요한 게요. 좀 이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8월부터 10월 달까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연속적으로 6주 가까이 매수를 해주면서 금액적으로는 10조 원 가까운 순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그때 뭐 IMF 이후에 사상 최대 순매수, 연속 순매수라는 기사를 통해서 접하신 분들도 좀 많으실 텐데, 중요한 게 그 물량이 지금 안 나오고 있다는 점이죠. 매도가 나온다는 게 지금 최근에 어떤 모습입니까? 계속적으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냐면은 작년에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에서 물량을 매집해 놓고 펀드 환매 시점인 2000포인트에서 지속적으로 매수세로 좀 땡겨주면서 그 물량을 받아내고 있다는 점인데, 월봉 차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 월봉이 지금 상당히 좀 중요한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월봉을 보시면요,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박스권 구간입니다. 지속적인, 그죠? 박스권 구간인데, 우리가 보통, 바닥을 쓰리바닥이다, 쌍바닥이다 하고 이제 고점이라고 하면 쓰리봉이다, 쌍봉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우리 지수 월봉 캔들이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요. 삼산이죠, 삼산. 삼산에서 지금, 산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려는 지금, 움직임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 3월 달에 최고치가 2057포인트였고, 작년의 고점이 2063포인트였는데, 일단은 그 고점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와줬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이때도 펀드 환매 물량으로 인해서 다시 하락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중요한 게 이제 앞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2012포인트와 지금까지의 좀 다른 점은 외국인들의 작년 6주 연속 순매수가 현 시점으로 지속적으로 기관들이 받아내고 있다는 점이 지금 시장의 주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이제 시장이 좀 변곡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1월부터 양봉이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4개 정도, 양봉이 4개 정도 연속적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이번 달에 이제 아랫꼬리 음봉이 좀 나와주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랫꼬리 음봉이 나와주는 좀 모습이기 때문에, 이걸 강하게 돌파하기 위해서는 코스닥 지수 수요일에 1% 정도 급락하고 다음날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와줬었죠, 수요일날. 그래서 그때처럼 월봉 차트도 아랫꼬리가 길게 나와주고 갭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와줘야 추세 반전의 모습들이 좀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달에 지수 흐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최근에 바닥에 있는 종목들 상당히 좀 많이 추천을 드렸는데, 바로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지수 종목들, 그러니까 3전을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들이 힘을 못 쓰는 모습. 그러니까 그제 지수가 왜 상승했나 싶을 정도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열심히 올랐던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한 방에 토해내버렸죠. 한 방에 토해내버렸는데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많다 보니까는 지금 시장의 심리가 굉장히 상당히 좀 위축이 돼 있는 그런 부분이고 위축이 돼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달에 이제 변곡에 들어왔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해서 중요한 게 다음 달에 이제 조정을 어느 정도 좀 마무리 짓고 다시 한번 상승이 좀 나아진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저평가, 낙폭가대 종목들이 전부, 그러니까 대부분 올라와 줘야 한다라는 게 지금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삼성증권도 그렇고, 최근 이제 OCI도 그렇고, 대한항공,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바닥을 기면서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종목들 최근에 좀 추천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이제 지수가 조정을 받고 턴할 때 주목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폭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시장의 변곡인 상황에서의 조정 구간은 좀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OCI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지속적인 기관들의 순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었죠. 하지만 5일선을 이탈을 하면서 지수 영향을 조금은 받는 모습이 좀 나아졌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주 초반까지는 지속적으로 좀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단기 상승보다는 조금은 중기적인 면에서 일단 시장 목표치는 23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좀 나오는 상황인데 일단은 제가 1차적으로 18만 3천 원에서 6천 원 정도 돌파 체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들 1차적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EGLPO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같은 경우에 좀 큰 움직임이 없었던 하루였죠. 1,700원을 지지를 하면서 속고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아졌기 때문에 이 종목도 오늘 주가 흐름 체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어제 제가 방송을 하다가 중간에 좀 시스템 문제로 좀 끊겨서 좀 말씀을 다 못 드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일단 앞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지수를 보고 종목을 볼 게 아니라 종목을 보고 지수를 보셔야 된다는 점. 그러니까 바닥을 기고 있는 종목들, 낙폭 가대 우량주들이 치고 올라갈 때 지수도 동반 상승 가능하다는 점 인지를 하고 계시다가 6월달 잘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코스닥 종목들도 시초가에 상승을 하고 바로 꺾이는 너무 단발성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일단은 기존에 현금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도 현재 매수를 들어가지 마시고 보유주 위주로 대응하시다가 낙폭가대 우량주들이 움직일 때 지수 상황 체크하면서 베팅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팩트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하루 만에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코스피는 기관의 매도에 약 보합권의 거래를 마치기도 했는데요. 5월시 어떻게 마무리할지 잠시 후 자세한 전략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